오늘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한국교육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님들 워크숍에서 출입국 행정과 관련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할 때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든 심사 기준에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생님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잠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특히 사회통합이랑 한국어 선생님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 진행은 2016년, 17년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줌으로만 뵀다가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원래는 교수법을 위주로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워크숍 진행한다라고 결정 나고 나서 몇 분 선생님께서 출입국 관련 비자나 이런 것들 학생들 문의가 많아서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건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명품행정사에서도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출입국관에서도 알고 계신 저희 이정섭 위원장님 오셔서 저희가 1시간 내외로 그 강의랑 지뢰응답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통이랑 한국어 각각 이렇게 2개 교실에서 워크숍 1시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실 이정섭 위원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강의도 하시고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서 한다는 게 좀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할 분야는 출입국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우리 행정사를 상대로 마이크 안 하셔도 들릴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제 행정사들이 많이 출입국을 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좀 행정사들 상대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 업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비자에 대한 거를 아마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들 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만큼은 조금 개념 정도 아시면 좋겠다라는 수준 정도로만 제가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20-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현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출입국 행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정책 최근에 나온 거 한두 개 정도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이번 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명품 행정 TV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외국인들이 그 일반 행정사무실에 와서 어떤 형태로 지금 업무들을 보고 있는지 또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올리면서 이제 일반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외국인 요 외국인 체류 관리 현황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2023년인데요. 2023년인데 201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한 145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도까지 202만 명 갈 때까지 한 100만 명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50만 명 정도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다시 이제 작년 21년도 지나서 22년도부터 다시 해서 이제 급격하게 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한 달에 거의 저희가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 3만 5천, 4만 5만 명까지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은 250만 지나서 300만 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현재는 한 225만 명,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나 여러분처럼 강의를 하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과연 저 숫자 중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출입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한국어를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비자를 바꿔주거나 체류하는데 점차적으로 제약을 거는 그런 정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체류 자격에 대한 변경을 할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서 그 점수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기본 점수를 넘어야지만 체류 자격 변경을 할 때 혜택을 주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구매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224만 5천 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등서부터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데 역시 중국이 제일 많죠. 84만 명.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한국계, 우리가 말하는 한국계는 조선족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족이 한 6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우측에 보면 적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숫자가 작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5만 명 이상 되는 그 나라의 국가를 보면은 여기 인도네시아까지가 그래도 국내에 각 나라별로 5만 명 이상 되는 국가가 저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는 그 행정사 사무실에 가장 많은 손님은 역시 중국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강의를 하실 때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중국 사람들일 거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저희도 매일 보면은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접수를 하고 그 시험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합니다. 마이크 좀 사용할게요. 크게 하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각 나라별로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각 나라별로 언어 소통이 다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저 이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우리 한국어 왜냐면은 중국도 한족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선족도
중국에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한국어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어를 잘 못 배워갖고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러 오면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21점은 맞아야 또 이제 출입국에서 통과되는 게 최저가 있어서 저는 그냥 3번만 찍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21점은 좀 맞아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분 좋은 대로 1번서부터 5번까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찍고 오라고 해서 21점 넘으면 연장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81점 넘으면은 체류 자격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구술 시험이라든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초적인 거는 안내도 좀 알려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다른 나라는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언어 소통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여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각 나라별로 숫자가 저렇게 되고 결국은 이쪽에서 일하시는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 나라의 숫자가 곧 일하시는 분들의 고객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장단기 현황인데 우리가 단기 체류는 국내에 들어왔지만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장기 체류자라고 분류를 하고 국내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등록증을 만들 수 없이 단기로 90일 이내에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단기 체류자라고 분류를 해요. 장기 체류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안 만들고 있으면은 단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외국인이 들어와서 90일이 넘어서 자격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조건이 되시는 분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기 체류자, 단기 체류자로 나눴는데 224만 명 중에 장기 체류가 한 168만 명 정도 되고 단기 체류자가 55만 7천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디테일한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쪽 분야에 또 전문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큰 틀에서만 이런 정도 되고 있구나, 또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체류가 한 24.8%, 장기 체류가 그러니까 한 75% 정도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오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는 이 중에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게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해마다 보면은 한 40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0 몇 프로 정도가 항상 국내에 들어와 있는 체류 외국인 중에 23, 4% 정도는 불법 체류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이 2월 28일, 이번 2월 28일까지 자진 출국을 하면은 범칙금 다 면제해주고 3천만 원까지입니다. 최대가 한 7년 정도 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범칙금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자진 출국 안내를 해서 가시는 분이 23년 동안 불법 체류자 있다가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안내받고 가시는 분인데 아마 저희가 업무 보면서 23년 동안 불법 체류자 하신 분이 저한테도 기록이에요. 그 사람은 3천만 원 내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조건. 그래서 이번 28일까지가 자진 출국 기간이에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서부터 지금 했는데 이렇게 내보내도 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저 단기 체류자인 사람이 또 불법 체류자로 남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평균적으로 38만에서 4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매년 수치상으로 불법 체류자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줄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수도권에 분포된 외국인이 60%입니다. 60%. 서울, 경기, 인천. 그 중에서 단연 톱이 또 경기도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우리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현황만 제가 좀 뽑아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저 수원 같은 경우 여기 부분은 수원 권선이 8천, 영통이 7천, 장안구가 6천, 팔달구가 1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원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있다 보니까 수원역이라든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세권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팔달구 수원역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동, 세류동 요 일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역시 그래서 저도 손님 따라서 수원역 근처에다 사무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출입국 업무를 하시는 분이 폼나게 오피스텔 10층에 가서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예, 그래서 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수원이 합치면은 안산이 어디죠? 안산에 오른쪽에 들어오면 35,000 단원구, 그 다음에 상록구가 13,000원이잖아요. 결국은 48,000 되죠. 그러면 저희 수원하고 합치면은 거의 1, 2등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가 또 거기 더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안산이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산 옹곡동 같은 경우 가보면은 작년 신문에 보면은 한 학교에 전교생 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고 전부 다 외국인인 뉴스가 저기 신문에 나오신 거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역에 있는 매산초등학교라든지 세류초등학교 또 여기 지동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 자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38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 이렇게 통계표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수원 보시면은 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등록증 만들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대략적인 업무 흐름도를 나타낸 겁니다. 사증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에 우리가 이제 비자 발급받는다 그러죠. 비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비자라는 용어가 익숙해지니까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증인데 어떤 특정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습니다. 비자를 받는데 그거는 해당 국가에서 각 나라의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심양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고 캄보디아다 그러면 푸놈펜인가요? 어디죠? 거기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 거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자를 받고 들어올 때 외국인 E9든 뭐 H2든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은 국내에 들어오면은 90일 이내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고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고 등록증을 만들고 있으면은 출입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등록증 뒤에다가 체류기간을 표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무슨 조건 때문에 1년만, 당신은 3년 이런 식으로 체류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체류기간이 끝나면은 체류기간 연장을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 연장해 주는 거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서부터 연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하시다가 주변에 내 거 체류기간 언제 연장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4개월 전서부터 너는 연장을 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체류지, 거소지 변경 신고는